안녕하세요 라는 말, 이게 안부 인사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다고 안녕히 이제 편안하게 지냈는지 왜 남의 상태를 걱정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이 진짜 남의 상태를 걱정하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오늘부터는 이제 90년대생을 시작으로 50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각 연도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과 이 사람들이 부대 끼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천간희귀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한다 혹은 한국인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유교 사상이겠죠. 이 유교 사상을 제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유교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선비문화, 대쪽 같거나 일편단심이다 혹은 숭상을 한다, 중국을 숭상하거나 유교적인 가치, 공자사상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보는 유교 사상은 선거르기, 요런 이제 유교 사상에서 삼강오륜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죠.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삼가르기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비문화, 선비문화란 게 있나요? 글쓰기, 서예하기, 요런 거는 당시에는 소수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겠죠. 그래서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려다녔으니까 고정관념도 없고 주변에 대해 그렇게 포용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체면을 너무 지키려고 했어요. 경박한 말투나 혹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있죠. 양반은 더워도 갓을 벗지 않는다고 더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체면 중시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중잣대, 위선적인 태도, 이걸 또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600년간의 유교 문화와 선비 문화가 한국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사람들이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시간에 얽매여 있고 또 약속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이렇게 규정한 유교가 만든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자기네 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네 가족만 먼저 챙기고, 목표, 이익이겠죠. 자기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아지거나 혹은 자신이 혼나기 싫어하는 거, 이렇게 이익을 중시하게 되고, 항상 급해요. 무언가 일이 터지면 전후 좌우 사정 볼 필요 없이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만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그런 게 있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한 거예요. 그냥 편협하니까. 모르는 거 인정하는 게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볼 수 있겠냐. 여기도 밑에 내용이 있죠. 이기적이에요. 자기 편을 위해 희생을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미덕이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잘 얘기 안 해요. 학교 다닐 때나 어디 나가서 오는 돌이 정맞는다고 이런 속담도 있죠. 나대면은 혼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국인의 사상,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특징은 위선과 나만 아니면 된다,
뭐 무슨 안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편협합니다. 그래서 뭐 목표 달성, 일만 하면 되고, 약속은 누군가의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약속 지키겠죠. 자기 편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대면 안 되니까 의견 표시도 안 하고, 이중잣대도 많이 챙기고, 체면도 많이 챙기고, 또 질서는 또 자기네끼리 질서 엄격해요. 이게 뭐 똥군기라고 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 뭐 군대나 학교나 뭐 직장이나 뭐 이상한 문화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우리들은 좀 위선적인 면도 있고, 편협하고, 뭐 포용력 없고, 나만 알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바탕으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왼쪽은 천간희기론이라고, 이제 사주의 천간,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요런 천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는 뭐 어느 블로그를 가나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대로부터 몇백 년간 뭐 전해져 내려온 이론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만세력인데, 이 맨 왼쪽은 제 만세력 기준으로 맨 왼쪽은 일주, 그 가운데가 월주, 오른쪽 끝이 연주예요. 그래서 93년생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무슨 특징이냐, 오른쪽 위에 개수의 특징을 갖고 있고, 94년생은 공통적으로 무슨 특징을 갖느냐, 간목의 특징을 갖는다. 그럼 90년대생의 그런 연간의 특징, 뭐 개수, 간목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이 천간의 희기론에다가 대입을 해봤어요. 대입을 한 결과 이제 90년대 연간은 기토부터 무토까지 이렇게 있고, 이게 맨 왼쪽이 90년생이고 맨 오른쪽 끝이 59년생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이제 한 글자씩 부닥치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조합을 만들어 봤고, 이 만든 조합을 제가 천간희기론에다 넣어서 한번 봤어요. 그 본 결과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어서 요거는 뭐 제가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90년대생의 특징, 요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주의 천간희기론에 대입한 건데, 요즘 사람들, 요즘 30대 혹은 20대 후반 사람들은 참견이 심하고, 또 오지랖이 넓으니까 손해를 본다, 또 뭐 위기 대응 능력이 좋지도 않고, 뭐 재물운이 나쁘고, 뭐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뭐 요런 거 있죠. 뭐 재물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이성관계 복잡은 역사가 깁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에 뭐 버디버디나 MSN 메신저로 복잡한 그런 이성이나 동성 관계가 많았었죠. 뭐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뭐 재물을 기대하거나, 뭐 원조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영광을 누리거나, 뭐 대인관계가 원만하거나, 혹은 뭐 내실이 부실한 이런 나쁜 문제도 있겠죠. 뭐 갑작스런 재능, 뭐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MZ세대 퇴사, 이 젊은 사람들 퇴사하는 것도 뭐 끼워 맞추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대충 설명드렸고, 요약은 이건 제가 요약을 한 게 아니라 좀 반복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자동화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참견이 심하고, 뭐 위기 대응 능력이 안 좋고, 그리고 뭐 내가 남들한테 잘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해가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처세를 잘합니다. 90년대생들이 처세를 잘할 수 있고 또 젊은 꼰대라고 하죠. 권위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키워드가 재물인데 물욕이 뭐 요즘 90년대생은 이제 20대부터 30대니까 항상 물욕이 많은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많이 했겠죠. 네, 요렇게 해서 제가 10분 동안 사주의 천간 희귀론과 뭐 한국인의 뭐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름의 90년대 생각을 매장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왜 재물과 왜 많은 돈을 받아고 많은 그런 이성관계 연애를 바라는지 이런 거를 이제 뭐 동양적인 사상과 사주를 바탕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